혹시 살이 안 빠지는 체질 같아서 이 영상 클릭하셨나요? 내일부터는 진짜 샐러드만 먹는다 내가 진짜 다짐하고, 오늘 퇴근길에 치킨 냄새 못 이겨서 또 배달시키고, 헬스장 1년치 등록해놓고 기부천사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자책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발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간이에요. 간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의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할 최첨단 쓰레기장, 이 간이 이미 쓰레기산에 파묻혀서 마비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처리장이 꽉 막혀서 도시 전체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운동 한 번, 그러니까 쓰레기차 한 번 더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몸과 간을 속여서 지방 저장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러니까 살찌는 체질이 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해서 28kg을 뺐고 5년째 요요 없이 유지 중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간을 재생시켜 드릴게요. Only you.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kg 빼겠다 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더 시스템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스콧 애덤스라고 합니다. 이분은 목표는 루저들이나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하려면 목표 대신에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의 95%가 요요가 오고 3년 후엔 99%가 요요가 옵니다. 저는 1%란 얘기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시스템이, 루틴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몸에 안 좋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에 중독된 뇌를 간을 청소하는 성취 도파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시스템, 루틴의 힘입니다. 근데 왜 간이 나빠지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이게 궁금하셨죠? 우리 간은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얘기하면 편하겠네요. 특히 지방 연소 전문 매니저예요. 그런데 우리 간에 지방이 낀 상태인 지방간 상태가 되면 간세포는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귀마개를 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슐린은 에너지를 간 창고에 넣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보안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기름때로 범벅이 돼서 카드를 아무리 찍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서 갈 곳을 잃은 당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뱃살이라는 불법 투기장에 투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이 범인들의 실체가 뭘까요? 지방간이면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이 온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와서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액상과당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아주 특수한 폐기물이에요. 콜라, 주스,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매뉴얼조차 없는 이상한 독성 폐기물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나눠서 처리하지만 과당은 100% 간에서만 처리하게 됩니다. 간으로 무조건 실려오는 거죠. 처리 용량을 초과한 과당은 끈적한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이곳저곳에 길에 막 투척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있는 상태죠. 너무 이게 치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끈적한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끈적한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좋죠. 그 두 번째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뭐냐면 바로 흰쌀밥 등 정제 탄수화물이죠. 빵, 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차가 1분에 한 대씩 와야 되는데 1초에 한 대씩 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리는 거죠. 쓰레기 처리 속도보다 쓰레기가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계속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산이 되는 거죠. 그게 뱃살입니다. 아셨죠? 염증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어떤 사이렌이냐면 간 수치죠. ALT, AST가 폭주하게 됩니다. 검진표에서 ALT 수치가 높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처리장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죠. 비상상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세포가 파괴되어서 그 안에 효소가 혈액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는데 다이어트가 될 리가 있나요? 바로 다 쓰레기를 너저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사실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이거 몸의 기후변화. 진짜 큰 문제예요. 지구도 문제지만 작은 지구인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습관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꿀팁을 드릴게요. 이게 다른 곳에서도 적용하면은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습관을 바꾸려면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정체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각인 효과를 주고, 각인 효과가 우리를 행동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니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몸에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째, 제가 좋아하는 책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뭐냐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정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1번 언제가 있죠.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뭐 약속을 잡듯이 그 시간은 딱 정해놔야 합니다. 아침 7시든 퇴근 후에 8시든 자기 전에 9시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을 딱 정해놓으세요. 친구가 갑자기 뭐 저녁 먹자고 하거나 야식 먹자고 하면 나 약속 있어 이렇게 거부하시고,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약이냐고 하면은 간을 재정비할 수 있는 선약이죠.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선약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임을 피하시고. 그럼 2단계 어디서죠?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고 거실에 있고 소파에 있으면은 앉아서 야식을 시키죠. TV 보다가. 아니면 누워가지고 눕게 되죠. 이게 소파와 게으름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정화를 위한, 내 습관의 변경을 위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정해놓고 어떤 시간인지 알람을 정해놓고 그 알람이 울리면은 바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계단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먼저 식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행동은 명확하고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파민이 나오고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도파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도파민과 나쁜 도파민이 있습니다. 좋은 도파민이 나오기 위해서는 행동이 매력적이고 쉬워야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아주 성능이 좋은 디톡스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우리 간의 쓰레기 처리장에 찌든 세포들을 벗기는 세척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맛없는 채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향긋한 올리브유와 소금을 뿌려서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몇 끼 먹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먹겠다라고 정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를 치울 운반 트럭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콜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브로콜리 한 컵에 약 60mg의 콜린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1단계에서 언급한 설포라판, 정화제에 더해서 스스로 지방 운반을 하는 트럭의 역할까지 겸하는 아주 만능 채소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처리장에서 세척의 역할도 하고 동시에 쓰레기를 실어나는 소형 화물차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죠. 브로콜리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섯류도 추천드립니다. 버섯 중에서도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콜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간의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에르고티오네인이 굉장히 풍부해서 간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드물게 콜린을 함유하고 있고 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처리장에 녹슨 기계를 기름칠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도로도 정비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가장 성능 좋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먹었을 때 포만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채소 과일만 먹게 되면은 간이 망가진 경우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로 GLP-1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몸에 폴리페놀 성분으로 몸을 디톡스해주고 이런 모든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아침마다 40ml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많아서 못 드실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올리브유는 2월 20일부터 제가 큐레이션한 처음에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제품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공동구매 시작되면 알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서 알람 하시고 올리브유 드시고 루틴 바꾸셔서 건강한 삶, 살 빠지는 삶, 자동으로 살 빠지는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강도 운동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시간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식단을 먼저 잡고 몸을 회복을 먼저 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점프하는 거 있죠. 점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점프하는 거 엄청 유행하던데 점프 1분 동안 하면은 몸이 확 돌아가면서 괜찮고, 그 다음에 12층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계단을 2계단씩 12층을 오릅니다. 그러면 한 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만 체크하더라도 내가 이거 여기까진 괜찮네, 이것까진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프 괜찮죠? 밖에 나가서 하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좀 힘듭니다. 점프하시고 그 다음에 계단 12층만 2분만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밖으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알람 정해놓고요.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2계단씩 오르라고 말씀드렸는데 2계단씩 오르는 이유는 무릎 건강 때문입니다. 이 각도가 2계단씩을 올랐을 때 훨씬 더 각도가 잘 나와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포즈입니다. 그래서 2계단씩 오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을 회복하려면 하체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70%는 하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은 당분을 빨아들이는 청소기예요. 당분 청소기. 그러니까 계단 오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간 회복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진짜 꿀팁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습관이 만족스러워야 반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달력에 하루하루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엔 달력 많이들 안 쓰시잖아요. 핸드폰에 저장하셔도 좋고 보이는데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달력 온라인에 치면은 26년 2월 달력 치면은 하나 나오거든요. 뽑으셔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냉장고 같은 데 붙여 놓으시고 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만족감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더 한번 하고 싶고 안 하면 아쉽고 약간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알람 울리면은 계단 가서 계단 오르기 한번 하시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점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게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헬스장 등록하고 PT 받고 요거부터 시작하시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뭐 다 바꾸고 막 인생을 다 바꾸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바꾸면서 이거 괜찮네? 이거 좋네? 하면서 점점 더 큰 곳으로 가야 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습관이 자리 잡는 거는 아시다시피 66일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에너지를 시스템 안착에만 쓰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니까 에너지가 남게 되고 그 에너지를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된 연습을 계속해서 더하면 더 전문적인 몸 관리가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계단 오르기, 점프부터 아셨죠? 식단 잠깐 바꾸는 거, 브로콜리 먹는 거, 콜린 플라워 먹는 거 이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올리브유 볶아서 올리브유 한 잔 마시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몸 전체를 바꾸는 습관의 첫 걸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시작을 너무 크게 잡으면 시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벽에 눌려서요. 그런데 작은 시작으로 시작하면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잔씩 마시는 거, 끼니마다 브로콜리 올리브유에 볶아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셨죠? 작은 습관들 계단 12칸씩 오르는 거, 계단 2칸씩 올라보는 거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모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아셨죠? 다이어트는 지방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몸의 장기들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쓰레기통에서 고통받았던 내 몸에게 사과하고 정화제와 정비 시간을 주세요. 처리장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이 억지로 굶고 억지로 운동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방을 태워서 살이 알아서 빠지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쓰세요. 난 매일 저녁 8시 계단에서 12칸 오르겠다. 나는 매일 저녁 8시 집 앞에서 2분간 점프하겠다. 지금 멈추고 바로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2월 20일부터 제가 큐레이션한 처음에 거부감 없이 먹기 좋은 제품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공동구매 시작되면 알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서 알람 하시고 올리브유 드시고 루틴 바꾸셔서 건강한 삶, 살 빠지는 삶, 자동으로 살 빠지는 체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